제1부 강남 모텔, 그 기묘한 세계로의 입문. 사장님, 203호 손님이 콘돔 가져다 달래서 갔다 오겠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콘돔을 들고 203호로 향했습니다. 손에 익은 복도를 지나 203호 앞에 섰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노크를 했습니다. 콘돔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큰 소리로 대답이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별 생각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이럴 수가. 둘이 이미 침대 위에서 격정적인 장면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전혀 몰랐죠. 남자 손님이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여기 테이블 위에 두고 가세요. 저는 어리둥절해서 테이블 위에 콘돔을 놓고 황급히 방을 나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아래로 내려와서 지배인님께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지배인님은 씁쓸하게 웃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그 사람. 변태야. 그런 거 좋아하는. 강남 모텔에서는 별의별 일이 다 생긴다니까. 제가 이렇게 황당한 일을 겪게 된 건 강남 모텔에서 벨보이 알바를 시작한 지 며칠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모텔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이었습니다. 다른 대학생들처럼 저도 방학을 활용해 돈을 벌어야 했죠. 지난 겨울에는 대기업 구내식당에서 한 달에 70만 원을 받고 일했습니다. 설거지와 배식을 담당하는 고된 일이었지만 당시로서는 괜찮은 수입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벼룩시장을 뒤지다가 눈에 띄는 광고를 발견했습니다. 모텔 당번 보조 모집, 숙식 제공, 월 150만 원 이상 가능. 집에서도 가까웠고 무엇보다 15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저를 유혹했습니다. 지난번 70만 원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 금액이었으니까요. 게다가 군 입대를 앞둔 상황이라 2달 정도만 일하면 된다는 생각에 부담도 적었습니다. 이력서에 학력을 고졸로 적어 제출했고 면접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지배인님은 제 외모와 태도를 보더니 바로 채용을 확정했죠. 그렇게 저는 강남역 뒷골목에 위치한 30개 객실 규모의 모텔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첫 출근 날, 지배인님은 저에게 베드메이킹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침대 시트를 깔끔하게 펴고 고정하는 기술이었죠. 생각보다 까다로웠지만 몇 번 반복하니 요령이 생겼습니다. 제 근무 시간은 낮 12시부터 밤 12시까지, 밤 12시부터 다음날 낮 12시까지는 당번용이라 부르는 선배가 일을 맡았습니다. 제 주요 업무는 손님을 안내하고 대실비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대실비는 18,000원이었는데요. 지배인님이 설명해주신 수익 구조가 꽤 흥미로웠습니다. 대실비 받을 때 잔돈 2,000원씩 챙기면 돼. 손님들은 잔돈 잘 안 따지거든. 그리고 콘돔은 원가가 1,000원인데 2,000원에 팔면 1,000원씩 남기는 거지. 계산을 해보니 하루에 20팀 정도만 대실 손님이 와도 4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면 120만 원, 월급 30만 원을 더하면 정말 150만 원이 넘었습니다. 당번형은 주류와 안주 판매권을 가지고 있어서 밤에 숙박하는 손님들이 술과 안주를 시키면 그 수익은 당번형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밤 근무가 더 수익이 좋다는 얘기도 들었죠. 모텔 구조도 독특했습니다. 총 30개의 방 중에서 20개는 숙박도 받고 저녁까지는 대실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3층에 있는 10개 방은 숙박을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장님이 밤에 강남 룸사롱에서 2차 손님을 픽업해서 그 방들을 사용했기 때문이죠. 사장님은 지방에서 횟집을 하다 올라오신 분이었는데 통임대로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현금으로 100만 원에서 200만 원씩을 챙겨서 퇴근하시는 걸 봤어요. 보통 새벽 2시쯤 룸사롱 손님들이 거의 다 끝나갈 때 나가셨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게 신기하면서도 약간은 긴장되었습니다. 하지만 돈도 되고 새로운 경험이라고 생각하니 괜찮았죠. 그리고 그날 저녁 옥탑방에 올라가 당번형과 함께 만화책을 보았습니다. 당번형은 만화를 좋아해서 항상 만화책을 잔뜩 빌려다 놨거든요. 저는 졸린 눈을 비비며 만화를 읽다가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조금 더 익숙해졌습니다. 손님들을 안내하고 대실비를 받고 가끔 콘돔이나 음료를 가져다주는 일이 반복되었죠. 대실 손님들은 정말 다양했습니다. 젊은 커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가끔은 나이 든 부부도 오셨고 혼자 오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혼자 오시는 분들은 주로 휴식을 취하거나 아니면 여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텔에서는 여자를 불러주는 서비스까지 하고 있었어요. 지배인님 책상 옆에는 자주 연락하는 업소 전화번호 몇 개가 적혀 있었는데 주로 연락하는 업소 한 군데에 김과 최로 불리는 여성 한 명씩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냥 김양, 최양이라고만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남자 손님 한 분이 혼자 오셔서 숙박을 하셨습니다. 지배인님이 저에게 전화를 건네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여기 전화해서 401호로 보내달라고 해. 저는 시키는 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남성의 목소리는 밝고 능숙했어요. 네, 401호요? 알겠습니다.
30분 안에 보내드릴게요. 30분 후, 한 여성이 모텔에 도착했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짧은 치마에 하이힐을 신은 여성이었죠. 저는 그녀를 401호로 안내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처음으로 직업 여성을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종종 김영과 최영을 만나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당번영이 밤에 김영을 불러서 같이 족발을 먹었습니다. 김영은 당번영을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밤에 가끔 놀러와서 같이 술도 마시고 족발도 시켜 먹곤 했거든요. 저도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고 김영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김영은 생각보다 밝고 재미있는 사람이었어요. 일하는 모습과는 다르게 평범한 20대 여성 같았죠. 김영을 통해 같은 소속의 최영도 알게 되었습니다. 최영도 가끔 모텔에 놀러 왔는데 김영보다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어요. 어느 날 밤, 김영과 최영이 함께 왔습니다. 당번영은 김영과 얘기하느라 바빴고 저는 자연스럽게 최영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어요? 최영이 먼저 물었습니다. 한 달 정도 됐어요.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는데 이제는 좀 적응됐네요. 그러시겠어요. 여기 강남은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니까요. 최영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표정에서 뭔가 복잡한 감정이 느껴졌어요. 우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최영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 세계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죠. 최영도 그냥 생계를 위해 이 일을 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최영이 모텔에 올 때마다 저는 최영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우리는 점점 친해졌습니다. 한편 모텔에는 정말 다양한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손님들이 몇 명 있었는데요. 온돌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방에는 늘 같은 사람들이 죽치고 앉아서 포커나 고스톱을 쳤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도박만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 방은 저희 입장에서는 매출이 좋은 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술과 담배 심부름이 엄청 많았거든요. 야, 소주 2병하고 오징어 하나 갖다 줘. 담배 말보로 한 갑. 심부름을 갈 때마다 그들은 10,000원짜리를 주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잔돈은 네가 가져. 하루에도 몇 번씩 심부름을 가니 그 방 덕분에 용돈을 꽤 벌었죠. 물론 담배 연기가 자욱한 방에 들어가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요. 그리고 또 한 명, 정말 특이한 손님이 계셨습니다. 늘 혼자 오셔서 복도에 있는 자판기에서 뭔가를 하나 뽑아서 방으로 가져가시는 분이었어요. 어느 날 그 손님 방에 김영이 들어갔다가 깜짝 놀라서 나왔습니다. 야, 저 손님 진짜 이상해. 여자 팬티를 자기 머리에 쓰고 있더라고. 김영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손님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자꾸 해서 그냥 나와버렸다고 했어요. 원래는 11만 원을 받아서 제가 1만 원을 갖고 업소에 10만 원을 주는 시스템이었는데 그럴 때는 아쉽지만 11만 원을 모두 받고 가라고 했습니다. 손님이 너무 이상하면 일을 거부할 수도 있었거든요. 지배인님이 말씀하셨죠. 강남에는 돈 많은 사람들이 많아. 그 중에는 일반적이지 않은 취향을 가진 사람도 있지. 하지만 우리 직원들 안전이 우선이야. 위험하다 싶으면 언제든 나와. 강남 모텔에서의 생활은 정말 매일이 새로웠습니다.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제가 이런 세계를 경험하게 될 줄은 몰랐죠. 첫 월급날이 되었습니다. 월급 30만 원과 그동안 모은 팁을 합치니 정말 150만 원이 넘었어요. 지배인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제 필요한 물건도 사고 저축도 했습니다. 일은 힘들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죠. 하지만 돈보다 더 값진 것은 경험이었습니다. 강남 모텔에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 겪은 여러 사건들이 제게는 하나의 인생 공부였어요. 특히 최양과의 만남은 제게 특별했습니다. 최양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사람을 외모나 직업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죠. 최양은 그저 생계를 위해 일하는 평범한 사람이었고 저와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또 벌어질지 궁금하면서도 저는 나름대로 이 일에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제2부 예상치 못한 인연, 그리고 강남의 밤. 모텔에서 일한 지 한 달이 넘어가면서 저는 이제 꽤 능숙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님들을 맞이하는 것도 이런저런 요구사항을 처리하는 것도 이제는 자연스러웠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평소처럼 입구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를 하면서 고개를 들었는데 익숙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너 여기서 뭐해? 동창 녀석도 저를 알아보고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아, 여기서 아르바이트하고 있어.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녀석은 여자친구와 함께 온 것 같았습니다. 여자친구는 약간 어색해하면서도 저를 보고 가볍게 인사를 했어요. 저는 녀석을 2층 가장 조용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대실비를 받으면서 슬쩍 2,000원 잔돈을 주고 콘돔도 서비스로 주었죠. 야, 고마워. 우리 만난 거 비밀이다. 알지? 녀석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걱정 마.
그날 이후로 녀석은 가끔 모텔에 왔습니다. 만날 때마다 우리는 서로 눈인사만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게 우리끼리의 암묵적인 약속이었죠. 이런 일은 생각보다 자주 있었습니다. 강남이라는 동네 특성상 아는 사람을 만날 확률이 높았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했습니다. 최양과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최양이 모텔에 올 때마다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일상 이야기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최양이 혼자 모텔에 왔습니다. 손님이 없는 날이었는데 그냥 저를 보러 온 거였어요. 오늘 일 없어? 제가 물었습니다. 응, 오늘은 쉬는 날이야. 그냥 여기 오고 싶어서 왔어. 최양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프론트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최양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나도 원래는 평범한 대학생이었어. 부모님이 사업 실패하시면서 모든 게 꼬였지. 학비를 못 내서 휴학하고 돈을 벌어야 했는데 일반 아르바이트로는 감당이 안 됐어. 최양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러다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됐어.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 이게 내 일이니까. 저는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조용히 최양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죠. 너는 착한 애야. 여기서 만난 남자들 중에 너처럼 나를 사람으로 대해주는 사람은 없었어. 최양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최양의 꿈, 저의 미래, 인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리고 그날 이후로 우리는 서로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최양이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오늘 일 끝나고 시간 있어? 응, 있어. 왜? 잠깐 만날 수 있어? 그래, 어디서 만날까? 내가 하이눈으로 갈게. 저는 약간 긴장하면서도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최양이 왜 부르는 걸까? 밤 12시, 근무가 끝나고 새벽 2시 좀 넘어서 최양이 왔습니다. 어디냐고 당번형에게 물으니 빈방인 315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15호로 갔습니다. 문을 노크하자 최양이 문을 열어주었어요. 들어와. 방 안은 은은한 조명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최양은 평소와 다르게 편안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앉아. 저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너한테 고맙다는 말 하고 싶었어. 나를 사람으로 대해줘서. 최양이 말했습니다. 그날 밤, 최양은 저에게 진심 어린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직업 여성의 스킬과 진심 어린 애정이 묻어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이런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최양과 저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당시 유행하던 음성사서함 서비스를 통해 서로에게 메시지를 남겼어요. 최양은 일하는 중간중간 제게 메시지를 남겼고, 저도 근무 시간에 최양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빨리 보고 싶어. 나도. 내일 보자. 이런 메시지들이 저희의 일상이 되었죠. 하지만 저에게는 한 가지 비밀이 있었습니다. 같은 과에 다니는 여자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캠퍼스 커플이었습니다. 한 달에 2번 쉬는 날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비싼 피자집에 데려가고 선물도 사주곤 했죠. 하지만 여자친구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안 만나줘? 바쁘다는 핑계만 대고. 미안해. 알바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돈은 많이 버는 것 같던데 그 돈으로 나한테 잘해주면 되잖아. 여자친구는 제가 번 돈을 쓰게 하는 것으로 분풀이를 했습니다. 저는 그게 조금 불편했지만 죄책감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최양에 대한 감정과 여자친구에 대한 의무감 사이에서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모텔에서의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사장님이 출근하시더니 저희를 모아놓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에 VIP 손님들 오신다. 룸사롱에서 2차로 오시는 분들인데 특별히 신경 써서 모시도록. 알겠습니다, 사장님. 밤 11시쯤 정말로 룸사롱에서 손님들이 왔습니다.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들과 화려하게 차려입은 여성들이었죠. 저는 그들을 3층 스위트룸으로 안내했습니다. 방마다 술과 안주가 가득 준비되어 있었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알았어, 수고해. 새벽 2시쯤 대부분의 손님들이 떠났습니다. 하지만 한 방에서는 아직도 불이 켜져 있었어요. 당번형이 저를 불렀습니다. 야, 308호 좀 확인해봐. 손님이 나가셨는지. 저는 308호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니 한 여성이 나체로 침대에 누워서 술에 취해 자고 있었습니다. 남자 손님은 이미 가신 것 같았어요. 저는 당번형을 불렀습니다. 형, 손님 혼자 계시는데 술에 취해서 자고 있어요. 당번형이 와서 상황을 보더니 저에게 말했습니다. 야, 네가 저 여자 깨워서 내보내. 네, 깨워서 집에 가라고 해. 아니면 네가 놀다가 보내든지.
당번영이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형. 그건 범죄예요. 그냥 깨워서 보내드릴게요. 저는 방에 들어가서 여성을 조심스럽게 깨웠습니다. 손님, 일어나세요. 집에 가셔야 해요. 여성은 몇 번 뒤척이더니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모텔이에요. 함께 오신 분은 이미 가셨어요. 아, 그래. 여성은 정신을 차리고는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밖에서 기다렸다가 여성이 준비되면 밖으로 안내했어요. 고마워요. 여성이 작게 말하고는 택시를 타고 떠났습니다. 당번영이 아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너 정말 순진하다. 하지만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어느 날 김양, 최양, 당번영, 그리고 저 이렇게 넷이서 논현동 삼겹살 집에 갔습니다. 우리는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서 소주를 마셨어요. 분위기가 좋았죠. 건배, 건배. 우리는 계속 술을 마셨습니다. 삼겹살집 이후에는 노래방으로 갔어요. 노래방에서도 술을 계속 마시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최양과 저는 듀엣으로 노래도 부르고 서로 장난도 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저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셨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어요. 야, 너 괜찮아? 최양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노래방 밖으로 나왔어요.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죠. 강남대로 8차선 도로를 건너려고 했습니다. 야, 조심해. 누군가가 소리쳤지만 저는 이미 도로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차들이 멈춰 있었고 저는 무사히 도로를 건넜어요. 하지만 그 순간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길가 건물 벽에 손바닥을 대고는 그대로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만 눈을 붙이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갑자기 태양이 내리쬐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을 뜨니 밝은 대낮이었어요. 시계를 보니 낮 12시. 제가 서서 잔 것입니다. 강남대로 한복판 건물 벽에 기대서서 밤새 선 채로 잠을 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당연했죠. 누가 봐도 취객이었으니까요. 저는 황급히 모텔로 돌아갔습니다. 다행히 옷에 아무 일도 없었고 지갑과 핸드폰도 그대로 있었어요. 지배인님이 저를 보시더니 웃으셨습니다. 야, 너 어젯밤에 어디 갔다 왔어? 죄송합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됐어. 다음부터 조심해. 강남은 밤에 위험한 곳이야. 그날 이후로 저는 술을 절대 과하게 마시지 않았습니다. 최양과의 관계는 계속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최양이 제게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너 여자친구 있지? 저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응. 있어. 미안해. 최양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알고 있었어. 네가 한 달에 2번 쉴 때 어딘가 가는 거 알아. 최양아. 나는 괜찮아. 나도 이런 일 하는 사람이잖아. 우리 사이가 뭔지는 나도 알아. 최양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이 좋아. 너와 함께 있는 이 시간이. 저도 최양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지만 지금 이 순간만은 최양과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모텔에서의 일상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온돌방의 도박꾼들은 여전히 포커를 쳤고 변태 손님들은 여전히 이상한 요구를 했습니다. 룸사롱 2차 손님들은 밤마다 왔고 사장님은 여전히 매일 100만 원 이상을 챙기셨죠. 하지만 저는 이제 이 모든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강남 모텔의 일상이 제게는 특별한 일이 아니었어요. 무엇보다 최양과의 관계가 제게는 큰 위안이었습니다. 비록 복잡한 상황이었지만 최양은 제게 특별한 존재였어요. 제3부 이별, 그리고 새로운 시작. 여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모텔에서 일한 지 2달이 되어가면서 저는 군 입대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입대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최양에게 이 사실을 말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숨길 수는 없었죠. 어느 날 밤, 최양과 단둘이 있을 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최양아, 나 다음 달에 군대 가. 최양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렇구나. 언제? 다음 달 15일. 많이 남지 않았네.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 기다릴게. 최양이 말했습니다. 뭐, 너 군대 다녀올 때까지 기다릴게. 그때 다시 만나자. 저는 최양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어요. 최양아. 하지만 나는 여자친구가 있어. 그리고 너도 이 일을. 알아. 다 알아. 그래도 괜찮아. 나는 그냥 너를 좋아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최양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저도 최양을 꽉 안아주었어요. 우리 둘 다 이 관계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은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죠. 마지막 근무일이 다가왔습니다.
사장님과 지배인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사장님, 지배인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래, 수고 많았어. 군대 잘 다녀와라. 사장님이 봉투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이건 보너스야. 너 일 잘했어. 감사합니다, 사장님. 봉투 안에는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배인님이 작은 상자를 주셨어요. 시계야. 군대에서 쓸 수 있을 거야. 지배인님. 감사합니다. 당번형도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야, 군대 잘 다녀와. 전역하면 연락해. 네. 형. 형도 건강하세요. 온돌방의 도박꾼들도 저를 불렀습니다. 야, 군대 간다며? 이거 용돈이야. 그들이 건넨 돈은 10만 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군대 가서 고생하지 마. 적당히 해. 모두가 따뜻하게 배웅해 주었습니다. 2달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곳은 제게 특별한 장소가 되었죠. 마지막 밤, 최영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모텔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진짜 내일 가는 거야? 응. 많이 보고 싶을 것 같아. 나도. 최영이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너 줄 거야. 군대에서 힘들 때 보면서 나 생각해. 상자 안에는 은색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최양아, 괜찮아. 받아. 저도 준비한 선물이 있었습니다. 나도 이거 줄게. 제가 준 것은 편지와 사진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과 제 마음을 담은 편지였죠. 최양이 편지를 읽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는 밤늦게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말없이 손을 잡고 서로의 온기를 느끼면서요. 새벽이 되어서야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안녕히 가. 꼭 무사히 돌아와. 응. 잘 지내. 마지막 포옹을 하고 저는 돌아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가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입대 전날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군대 잘 다녀와. 편지 많이 써줘. 응, 알았어. 여자친구는 제가 준 선물을 받고 기뻐했습니다. 비싼 가방이었거든요. 하지만 저의 마음 한구석에는 최양이 있었습니다. 군대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훈련소에서의 힘든 시간들, 자대에서의 일상들.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었지만 저는 견뎌냈습니다. 최양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꾸준히 편지가 왔어요. 잘 지내? 나는 잘 지내고 있어. 요즘 날씨가 추워졌어. 감기 조심해. 간단한 내용이었지만 그 편지들이 제게는 큰 위안이었습니다. 여자친구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횟수는 점점 줄어들었고 내용도 점점 짧아졌어요. 6개월쯤 되었을 때 여자친구에게서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미안해. 나 다른 사람 만나고 있어. 우리 이렇게 끝내자. 충격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예상했던 일이기도 했습니다. 제 마음이 온전히 여자친구에게 있지 않았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최양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최양은 위로의 편지를 보내왔어요. 힘들겠다. 하지만 괜찮을 거야.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군 생활 1년이 지났을 때 휴가를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강남이었습니다. 그 모텔을 찾아갔죠. 하지만 모텔은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건물 앞에는 임대 팻말이 붙어 있었어요. 근처 가게 주인에게 물어보니 몇 달 전에 사장님이 사업을 접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최양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어요. 고객님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몇 번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최양과의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을.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했습니다. 학교로 돌아왔고 다시 평범한 대학생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여름의 경험은 이제 추억이 되었어요. 강남 모텔에서의 2달, 최양과의 인연, 그 모든 것들이 꿈만 같았습니다. 가끔 강남을 지나칠 때면 그때 일들이 생각났습니다. 203호의 충격적인 사건, 고등학교 동창과의 어색한 만남, 온돌방 도박꾼들, 당번형과의 대화들, 그리고 최양. 특히 최양은 오랫동안 제 기억 속에 남았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 진심 어린 눈빛, 마지막 밤의 포옹. 그 후로 저는 사람을 판단할 때 더 신중해졌습니다. 외모나 직업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게 되었죠.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게 되었어요.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강남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나오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긴 머리를 묶은 여성이 유모차를 밀고 가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남자가 함께 걸어가고 있었죠. 최양? 저도 모르게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아마 다른 사람이었을 겁니다. 아니면 최양이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최양도 이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행복하게, 평범하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여름은 제 인생에서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강남 모텔에서의 2달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넓고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은 때로는 복잡하고 때로는 순수하다는 것을. 최양과의 인연은 짧았지만 강렬했습니다. 그녀를 통해 저는 진정한 공감과 이해의 의미를 배웠어요. 월 150만 원이라는 돈에 이끌려 시작한 알바였지만 돈보다 훨씬 값진 것들을 얻었습니다. 인생의 경험,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 그리고 한 여성과의 특별한 인연. 강남 모텔, 그곳에서는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경험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대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배우세요. 모든 경험은 여러분을 성장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돌아보면 그 순간들이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을 겁니다.